이제 미국에서 나온 최신 메시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테헤란이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곧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물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서의 이 즐거운 체류를 끝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전, 그리고 카르그 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함으로써요. 그리고 아마도 모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일부러 아직 손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이란 정권이 47년 동안의 공포 통치 기간 동안 학살하고 죽인 우리 많은 군인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보복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 미국 지도자가 플로리다 방문 후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란과 매우 좋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줬어야 할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들은 추가 목표물들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해군도 투입됐고 공군도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오늘은 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은 미국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는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의 외교장관들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 논의를 가진 다음 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워싱턴에서 생방송으로 미국 선임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을 연결합니다. 마이크,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아주 의미심장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사실상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요? 저한테 말하는 건가요? 저도 이걸 말이 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 최대한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질문은 누구냐였어요. 미국 측은 상대편의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오늘 아침 미국의 TV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이란 내 상황이 분열되어 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최종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실상 보호받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그 수준보다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든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특정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최종 승인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대통령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고 회담이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이 특정 질문에서 하나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관해서는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였던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만약 그 결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전쟁이 시작된 며칠 후 정권 교체라는 말이 처음엔 언론, 이어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등장할 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외무장관, 같은 대변인,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등장한 돌려막기식 인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아주 깊은 곳,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끔씩 두는 7차원 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측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결국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그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치가 며칠 전만 해도 전혀 대화가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로 매우 이상하네요. 동시에 실제로 이슬라마바드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다른 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담에는 이란이나 미국 대표가 없습니다. 적어도 1차 회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사실 미국이나 이란 대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담은 휴전에 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이란 측과 어쩌면 미국 측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양보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걸 이루기 위해 꼭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서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이란이 큰 양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맞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워싱턴에서 생중계해 주신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이크의 추가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